조조가 거병했을 때 조조의 인척이자 조진의 부친이었던 조선은 조조를 돕기 위해 무리를 모으다 주군의 관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서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평소 조선은 충성스러웠고 재능과 지혜가 있었기에 조조의 신임을 받았다고 하며 초평 중에 조조가 거병했을 당시에도 조선은 무리를 모아 조조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주자사 황환이 이러한 조조의 행보를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조를 해치려 하였고, 이때 다행히 조조는 피할 수 있었으나 조선은 홀로 사망했기에 조진은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조는 조소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조진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인 것을 불쌍히 여겼기에 자신이 직접 거두어 조비와 함께 길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략에 따르면 조진은 원래 진시로 일설에 의하면 그의 부친인 진백남은 조조와 친하게 지냈는데 흥평 말에 조조가 원술의 군대와 싸우다가 패하여 추격군을 피해 진백남의 집으로 도망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백남은 조조를 숨겨주었고, 이후 추격군이 와서 조조가 있는 곳을 묻자 자신이 조조라고 대답해 조조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기에 조조는 그의 공적을 기려 그의 성씨를 조씨로 바꿨다고 합니다. 조진은 젊었을 때부터 자주 사냥을 다녔는데 여느 때처럼 사냥을 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호랑이에게 쫓기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을 먹어 몸이 굳었겠지만 조진은 오히려 뒤돌아서 활을 쏴 호랑이를 잡아버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화에서도 보이듯 조진은 뛰어난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조조는 그를 장하게 여겨 호표기를 이끌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조진은 영구지역의 도적을 토벌한 것을 시작으로 유비의 별장인 오란을 하변에서 공격해 격파하였고, 하우연이 전사한 이후엔 정촉 호군에 임명되어 서왕 등을 지휘해 유비의 별장인 고상을 격파했다고 합니다. 황초 원년, 조비는 황제가 된 뒤 조진을 진서장군 가절, 도독, 옥량주제군사로 임명하여 옹주와 양주의 군대를 총괄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 장진 등의 인물들이 모반을 하자 조진은 비호를 보내 이들을 격파해 난을 진압하였고, 위서에 따르면 황초 2년에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조진은 여러 장수와 병사들을 징격시켜 이들을 격파하여 적의 수국 5만 여국과 10만 명의 포로와 수만 마리의 양과 소를 얻는 대승을 거두어 마침내 하서 지역을 평정했다고 합니다. 황초 3년, 조진은 수도로 돌아와 상군대장군 도독중외제 군사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조비가 선권을 토벌하기 위한 대규모 남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진은 하우상, 장합 등과 함께 강릉을 공격하였는데, 당시 강릉의 수비를 맡았던 오나라 장수 주연이 우주방어를 펼치며 조진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기에 조진은 별재미를 보지 못했고, 오나라의 지원군인 제갈근, 반장의 군대와 대치하다 퇴각했다고 합니다. 조진은 사냥을 다니던 젊은 시절과 달리 나이가 들며 살이 엄청 쪘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질별전에 따르면 황초 5년 조비의 총애를 받았던 오질이 경사에 입조하자 조비는 여러 대신들을 보내 연회를 열어 오질을 축하하도록 했는데, 오질은 주웅이 오르자 광대를 불러 살찌고 야인 것에 관해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는 당시 조진이 살이 많이 찐 상태였고, 또 다른 인물인 주삭은 매우 마른 상태였기에 이들을 놀리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오질의 의도를 알게 된 조진은 분노하며 그대는 나를 아랫사람으로 대하려는 것인가? 라고 말했는데, 이때 조홍, 왕충 등이 장군께선 상장군으로 하여금 살찐 것을 다스리도록 하려는 것이니 살을 빼시면 될 듯합니다. 라고 말하며 오질의 편을 들자 조진은 더욱 화를 내며 칼을 뽑은 뒤 눈을 부릅뜨며 광대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온갖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질은 오히려 칼을 꺼내 만지며 조진에게 너는 상위의 고기도 베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통째로 삼켜도 목구멍 한 번 떨지 않고 너를 통째로 씹어도 이빨 한 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어디서 감히 권세를 믿고 교만하게 군단 말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참고 있던 주삭이 일어나 폐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경을 즐겁게 해주라 하여 이렇게 왔는데 어찌 이리 할 수가 있단 말이오 라고 오질에게 말하니 오질은 주삭을 돌아보며 내 놈이 감히 이 자리를 망치려는 것이냐 라고 꾸짖었고 이에 장수들은 모두 좌석으로 돌아가 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삭은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기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는 돌아가 검을 뽑아 땅을 치곤기에 곧 연애는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황초 7년 병에 걸렸던 조비는 자신의 병환이 위독해지자 조진, 조슈, 진군, 사마이를 불러 어린 황제를 잘 보좌해달라는 유조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하여 태화 원년 조예가 황제가 되었고 그는 즉위하자마자 조진을 대장군으로 승진시켰다고 합니다. 태화 2년 제갈량은 북벌을 시작하여 기산을 점거하였고 이에 남한, 천수, 안정 3개의 군이 모반하여 제갈량에게 호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초 제갈량은 미연을 공격할 거라는 거짓 소문을 흘리고 조은 등을 기곡으로 보내 조진의 군대를 유인하게 했었는데 조진은 여기에 넘어가 군대를 이끌고 조은의 군대를 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제인 조예가 직접 출전해 장안에 주둔하였고 장압을 보내 제갈량을 공격하게 하니 제갈량은 마속을 보내 장압을 막게 하였으나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압에게 마속은 상대가 되지 않아 그대로 격파당해버렸고 이로써 제갈량의 1차 북벌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제갈량이 후퇴한 뒤 조진은 군을 이끌고 제갈량의 호응한 지역들을 평정하러 다녔는데 그들은 대장군 조진이 직접 온 것을 보고는 저항 없이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진은 제갈량이 기산에서 보존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침공해온다면 필시 진창 지역으로 올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장군 학소 등을 보내 진창에 성을 지어 적의 공격에 대비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진의 예상대로 제갈량은 진창을 공격해왔고 학서는 엄청난 수비 능력을 보여주며 제갈량의 공격을 막아냈으니 제갈량을 막아낸 공은 학소에게 있었으나 이를 미리 대비하게 한 조인의 공도 적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태화 4년 조진은 조예에게 초기 연이어 출병해 병경을 침략하니 이를 토벌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살펴보건대 여러 길로 공격해 들어가면 대승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 차례 간언했고 결국 조예는 조진의 발언을 받아들여 촉정보를 개시합니다. 조진, 장압, 사마이가 각각 군을 이끌고 세 갈래로 한중을 공격해 들어갔는데 조진은 야곡을, 장압은 자오를, 사마이는 서성을 통해 진격해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큰 비가 30여일 동안 내렸고 이로 인해 잔도가 끊어지는 일도 발생하자 진군, 화음, 왕숙 등은 전투가 불가하다고 조예에게 말했고 이에 조예는 회군 명령을 내려 조진은 어떠한 소득도 얻지 못하고 퇴각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진군, 화음, 왕숙 등의 대신들은 촉정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운하게도 조진은 촉정벌에서 병에 걸린 뒤 낙양에 돌아왔고 이에 조예는 친히 조진의 사저에 방문하여 그의 병세를 살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진은 몸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음 해인 태화 5년에 눈을 감습니다. 조진은 매번 전쟁에 나설 때마다 장병들과 노고를 함께하고 포상이 부족하면 집안의 재물을 나누어 하사하니 병사들은 조진의 밑에서 싸우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진은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기 좋아했는데 그는 어려서부터 같이 조조를 섬겼던 일적인 조준과 고향 사람 주찬이 일찍 죽자 자신의 시금을 나누어 조준과 주찬의 자식들에게 줬다고 합니다. 조비가 황제가 된 뒤 과거에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던 조홍을 옥에 가두어 죽이려 하였는데 위략에 따르면 이때 조비의 곁에 있었던 조진은 조비에게 지금 조홍을 죽여버리면 조홍은 필시제가 참소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조홍을 죽이면 안 된다고 간했으나 조비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인데 어찌 경이 관여하려 하시오? 라고 답했다 합니다. 조진은 젊은 시절 남피에서 조비, 조슈, 오질과 함께 놀러 다녔다고 합니다. 조진의 아들인 조상이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는 결과적으로 위나라 멸망의 주역이 되었으니 전형적인 호부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조진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